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섹션 13번째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 1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잘 보시면 서울 대리점에서 판매 현황이 쫙 있어요. 부산 대리점도 있겠고 목포 대리점도 있고 뭐 어디 대리점도 있고 종류가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저기 데이터가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취합하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럼 목표량이 여기는 이제 목표량이 첫 번째고, 그런데 어떨 때는 목표량이 앞에 있고 판매량이 뒤에 있을 수,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 얘가 인천 대리점인데 얘가 판매량이고 얘가 목표량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항목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 얘가 중복될 수도 있고 순서가 막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목표량을 여기 있는 거를 찾아오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목표량은 얘를 찾아와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합산을 낼 거냐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부분합을 하려면 첫 번째,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오디오는 오디오끼리 모아야 되니까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도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도 정렬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냉장고 오디오별로 부분합을 여기 따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각각의 그룹별 계산된 거를 가지고 일일이 또 명령을 또 걸어야죠. 안 하고 말지. 너무 어려워. 피벗 테이블은 또 아니야. 피벗 테이블의 입력 데이터가 지금 3군데잖아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3번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부분합, 뭐 그다음에 아까 시나리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데이터 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고 그것도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여기 냉장고는 목표량, 판매량에 따른 냉장고가 9개, 15개가 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럼 냉장고가 여기도 있으니까 얘도 여기도 냉장고가 있고 여기도 냉장고가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딱 알아서 글자 모양끼리 맞춰가지고 착착착 집어넣을 거냐 이거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 그러면은요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이 나온 거야. 같은 글자끼리 모아서 알아서 지가 계산해줘. 너무나도 신통방통하고 이쁘죠. 자, 얘를 위치를 좀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놓고 보시기 좋으라고 좀 올려놓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단 얘를 블럭을 잡아요. 아까 데이터 표처럼 여기가 데이터 결과가 들어갈 공간이니까 요렇게 블럭을 먼저 잡고 통합 누르시면 돼요. 통합. 가상 분석이 아니라 얘는 결과가 따로 여기 모이는 거니까 그냥 바로 명령 걸면 돼요. 통합. 중요한 거는 합계를 계산하는 건지 평균을 계산하는 건지 알아야 되죠. 문제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합계를 계산시키래요. 그러면 합계 당연히 합계로 써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 평균으로 하시죠. 그럼 평균. 요것도 필기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이터 통합이라는 기능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뭘까요? 하고 물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어디 가는지 다 나와. 합계, 개수, 최대값, 최소값, 뭐 평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태어나 처음 본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보기 중에 이렇게 나오지? 합계, 평균, 개수, 중간값. 중간값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부분합에서도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은 있어요. 근데 중간값, 뭐 최빈값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답이라는 얘기지. 합계로 놓고 그다음 참조 대상이 있잖아요. 참조 대상. 서울 대리점 거 쭉. 이때 블럭에 들어갈 글자가 반드시 항목 이름이 꼭 껴야 돼요.
항목 이름이 꼭 껴야 돼. 얘 하나 추가. 그리고 부산 대리점 것도 쭉 블럭 잡아서 부산 대리점 것도 추가. 두 개 대리점 거를 가져오는 거죠. 이 두 개 대리점에 있는 내용을 합산해서 취합을 해서 현황표에다 출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군데를 참조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추가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꼭 첫행. 첫행이 뭐예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여기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근데 아까 제가 연습할 때 목표량,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량, 목표량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거 바꿔서 지가 챙기러 오라고. 왼쪽 열은 뭐예요? 요거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만약에 냉장고, 카메라만 써주면 어떻게, 두 개만 써주면 냉장고랑 카메라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냉장고 다 찾아오고 여기는 카메라 다 찾아오겠지. 지금은 네 가지니까 네 가지를 알아서 척척척척 모아서 가져오겠지. 확인. 끝. 근데 얘가 바뀌잖아. 이렇게 막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면 얘는 따라 안 가요. 얘가 9개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바뀌는 기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통합을 블럭을 잡아서 통합을 다시 하시면 돼. 그러면 얘가 목표량의 합계가 바뀌지. 얘를 고쳐주면 다시 블럭 잡아서 다시 통합을 확인만 누르면 돼. 어차피 참조 영역 동일하니까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는 원본이 바뀌면 결과가 안 바뀌니까 새로 고침 눌렀죠? 얘는 새로 고침도 없어요. 다시 걸어야 돼요, 명령을. 예.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거는요.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 1분 만에 다 풀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출공1. 평균을 구하래. 그러면 뭐 실제 문제지 평균인지 뭘 봐야지. 실제 시험 문제 159페이지 보니까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를 여기다 계산하래요. 오케이. 블럭 잡으면 돼. 블럭 잡으면 돼. 그리고 통합에 들어가면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모르고 합계로 계산하면 다시 평균을 고쳐놓고 확인 또 누르면 알아서 평균으로 다시 바뀌니까. 자, 평균을 바꿀 건데 참조 대상이 어딘가 보세요. 참조 영역이 두 군데죠. 김포공항, 부산공항. 범위가 어디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국적과 입국자 수죠? 그럼 국적이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 국적부터 잡아야 돼. 왜냐면 왼쪽 열이 국적이잖아요. 왼쪽 열이. 근데 이걸 블럭을 얘를 이렇게 잡으면 왼쪽 열이 뭐예요? 여긴 국적인데 참조 대상은 구분이잖아. 안 맞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만약에 구분이 국적과 입국자 수 사이에 껴있는 건 상관없어요. 구분이 국적과 입국자 수에 껴있으면 알아서 국적에 따른 입국자 수를 계산할 거니까 구분은 신경 안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구분이 먼저 나가 있으니까 구분은 빼고 블럭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산공항도 구분을 끼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추가. 첫 행은 입국자 수만 계산하는 거죠. 여기 입국자 수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입국자 수만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 입국자 수만 계산하는 거니까. 확인 누르면 돼요. 되게 빨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는 통합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랬고, 새로 고침이라는 항목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얘를 다시 블럭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확인만 눌러주면 평균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 이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면 얘가 뭐 지워져 있어도 안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통합에 가서 확인만 눌러주면 평균이 알아서 계산이 될 거라고.
자동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하나 난이도를 높여서 나온 문제가 다음 문제예요. 이거. 아까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통합을 하는데 첫 행과 왼쪽 열을 할 거고 합계인지 최대값인지 평균인지 개수인지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매장량이 첫 번째 있고 판매량이 세 번째 있잖아요. 중간에 낀 제품명은 뭐다? 의미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얘가 반드시 매장명이 첫 번째 와야 되고 판매량은 중간에 껴 있으면 되고 제품명은 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럼 얘는 그냥 계산 처리 안 하고 매장명과 판매량만 갖고 따지는데, 매장명이 비어있네? 매장명이 비어있잖아요. 문제집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현대백화점,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이래. 그럼 현대잠실, 현대명동, 현대잠실, 현대성북, 현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라고 쓰면 어떻게 돼? 현대야 이거는. 그리고 코리아로 끝나는 거라 그랬죠? 그냥 코리아라고 쓰면 서울 코리아 이게 아니라 그냥 코리아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와일드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와일드카드.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 나라 헌법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법입니다. 법. 와일드카드. 별표.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사실은 제가 오각별이 아니라 육각별입니다. 우리 키보드는 오각으로 되어 있죠? 엑셀도 오각으로 되어 있죠? 원래 육각이에요. 육각. 근데 그냥 별표라고 읽으니까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all이라는 의미예요. all. 모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얘는 퀘스천 마크죠. 그쵸? 이거는 특정 한 개를 말하고요. 이건 당연히 모든 것이지.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명이 김별표라고 써 있으면 이건 무슨 의미냐? 첫 글자는 김,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다른 말로 뭐야? 김씨성을 가진 김씨 아저씨지. 김씨 여자인지 김씨 남자인지 몰라도 첫 글자는 김이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모든 것. 그럼 이건 뭘까요? 성명이 이건 뭘까요? 김으로 끝나는 이름이죠. 앞 글자는 뭐가 와도 돼. 앞 글자가 뭐가 와도 돼. 근데 마지막 글자는 무조건 김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신 김 이렇게 하든지 뭐 동원 양반 김 하고 김으로 끝나야 돼. 김으로 끝나야 돼. 이건 뭘까요? 그러면요, 이건 뭐죠? 성명에 김이 포함된 거야. 김이 첫 번째로 들어가던 마지막에 들어가던 하여튼 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따져죠. 주소가에 만약에 별표, 서초, 별표 이름 뭐가 돼요? 서초라는 글자가 포함된 주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강원도 속초시 서초연립,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서초란 글자가 포함된 경우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 그러냐면 현대로 시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현대 별표라고 써야지. 현대 별표. 코리아로 끝나니까 뭐야? 별표 코리아.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름이, 성명이 이건 뭘까요? 이건 한 글자죠. 그렇죠? 김시성을 가진 외자. 김훈, 김송, 뭐 이런 경우. 외자 이름이죠. 그렇죠? 외자 이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김송훈, 이건 안 돼. 이건 세 글자잖아. 김시성을 가진 두 글자 이름이지. 두 글자 이름. 김수함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김수함 뭐 이건 안 돼. 이게 네 글자잖아. 안 되지. 두 글자만 되는 거지. 두 글자. 이런 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데, 별표는 모든 것, 물음표는 한 글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좀 특성이 있거든요. 김 물음표라고 치면 김두예요. 김. 왜냐면 비어있는 것도 한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김훈만, 김송만 김 물음표가 아니라 그냥 김도 김 물음표예요. 없는 글자도 한 글자거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에 물음표는 안 내. 별표만 내지. 하여튼 요렇게 입력을 우리가 꾸며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책에도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하라고 써있잖아. 이제 블럭을 잡고 통합 들어가서 당연히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그리고 첫행 왼쪽 열은 반드시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품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합계야 뭐야? 합계래네. 다행히도 합계. 근데 모르고 이거를 평균을 바꿨어. 이렇게 계산했어. 잘못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합에 가서 아하, 합계였구나 하고 확인만 눌러주면 다시 합계로 바뀌어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 통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데이터 통합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통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외부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되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여기에 인천공항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이 참조 대상이 같은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시트에. 그럼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추가해주면 세 가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를 포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얘도 포함된 평균이 되는 거죠.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되고 다른 파일에 있는 것도 되고. 그런데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요거는 확인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얘는 같은 시트, 다른 시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에러가 나. 이성 없었는데 걔를 체크하면. 근데 지금
다른 파일, 여기 있는 파일하고 여기 있는 파일하고 막 이렇게 다른 파일들을 가져올 때는 그거를 가능하지만 필기 시험에 통합에 가서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할 때 같은 통합 파일, 통합 문서상에서 얘를 선택하면 연결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에요. 같은 통합 문서 아닙니다. 다른 파일, 다른 통합 문서상에서.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것도 원리만 알고 나면은 아주 단순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했지. 아까 얘를 빼고 싶으면 아까 여기에서 통합에 가서 요거 시트 1번 요건 빼버려야죠. 예, 참조 대상이 아니잖아. 걔들은. 다시 하고 확인만 눌러주면 다시 또 평균이 나오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통합 문제는 전혀 이상 없다.